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도기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8월 24일 화요일 아침이 화창하진 않지만 멋지게 밝았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위험자산이 고공행진, 안전자산도 고공행진, 유가도 고공행진, 달러만 하락하는 그런 모습. 야, 이건 도대체 뭐야? 라는 생각을 만드는 그런 시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채권은 델타를 받고, 주식시장은 테이퍼링 텐트럼이 없을 것이라고 봤고, 유가는 중국 확진자 0명을 받고, 달러는 유로 3분기 성장 전망이 좋을 것을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증시각도기 TV 8월 24일 아침 미국 시장에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세 굉장히 웃기는 짬뽕이 엮인 그런 시장인데 아주 재미난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에 대한 정리를 이렇게 오른 날은 특별히 정리해 드릴 게 있나요? 이제 판세만 제대로 읽으면 되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와 델타 변이가 또다시 부스터 역할을 했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렸죠. 작년 3월 달에 폭락했을 때 과정, 2월과 3월 사이에 폭락 과정을 제외하고 코로나는 언제나 주식시장의 부스터, 촉매 역할을 했다. 주식시장을 띄우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 이제 도기마을 분들 여러 번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들을 정도로 들으셨죠? 네, 왜냐고요? 위험은, 이건 곧 전쟁이니까. 전쟁할 때는 군수물자를 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군수물자를 계속 넣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으로 돈이 계속 들어오는 방향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바로 오늘은 실제로 그렇다기보다도 그런 전망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들 뭐냐면 델타 변이 확산이 되니까 경제는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시장이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델타 변이가 테이퍼링에 영향을 줄 것 같아. 근데 지난 주말에 누가 뭐라고 그랬어? 최강 매파, 최강세 긴축론자. 조금 심한 표현인데 어쨌든 합리적이신 분들이에요.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흥촌재께서 10월에 시작해야 돼 테이퍼링 이랬는데, 델타 변이 보니까 고용 상황이 조금 만만치 않은 것 같으니까 9월 달까지 한번 볼게요 라고 했어요. 그럼 무슨 말? 10월 시행은 물 건너 갔다. 네, 10월 시행은 물 건너 갔다. 시장이 이것을 집중한 거죠.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코로나 상황들을 살펴볼까요? 하루 확진자 미국 14만 9,675명, 1사망자 1,000명 수준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나 정말 아이러니하게 반대편에서는 코로나가 해결됐다라고 보고 있어. 코로나 때문에 테이퍼링 텐트럼이 안 올 것이다 했는데 코로나 해결됐다라고 보는 이 말도 안 되는 두 가지의 병존하는 이 웃기는 상황. 이것이 지금 오늘의 미국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화이자 바이오엔텍의 코로나 백신이 FDA의 정식 승인, 정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역사적인 일이다 막 이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수두 백신 맞고 홍역, 볼거리, 무슨 백신 태어나자마자 여러 개 맞잖아요. 이렇게 인증이 돼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증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백신을 거부하던 사람들조차 FDA에서 승인을 받았으니 맞게 된다는 거죠. 어떤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맞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걸 다 맞게 되면, 위드 코로나로 본격적으로 간다라는 생각,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시장은 좋아지겠구나. 테이퍼링 텐트럼도 없을 거고, 경제는 좋아질 거고, 주식시장은 어떻게?
네, 나스닥이 상당히 급등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는 그런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나스닥 종합지수가 1.55%나 상승하면서 14,941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다우도 0.61% 상승했고 S&P도 0.85% 올랐습니다. 장중에 S&P 500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러셀 2000은 무려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2210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달러는 0.5%나 빠지면서 약세를 나타내었고요. 그 다음에 기술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간의 하락. 이거 또 어제 그 저녁에 연합인포맥스 방송을 하면서 우리 이승우 센터장하고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나 애널리스트들의 무덤이더만요. 지금 완전히 무덤이에요. 왜냐면 애널리스트들은 실적을 분석해서 실적이 올라갈 것 같으면 콜을 하고 실적이 떨어질 것 같으면은 안녕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뭐 실적이 올라가면 안녕이고 실적이 떨어지면 부스팅이야. 골 때리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막판에 서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투자자들이 지금 특별히 그쪽에서는 어디죠? 그걸 뭐라 그래? 수동적 펀드들을 뭐라 그래? 영어로. 네, 수동적 펀드들이 시장을 쫓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시장보다 조금 앞서가야 돈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적으로 매매를 하잖아요. 근데 그 선행적이 한 명 그러면서 자꾸 금이 내가 먼저 할게 하면서 계속 앞당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실적이 피크 가면 이제 요 다음에 실적 꺾여지면 주가 빠져 이러고 먼저 다 그냥 실적 피크 나기 전에 그냥 도망가는 거야. 보통은 실적 피크 나고 도망가는데 실적 피크 나기도 전에 도망가는 그런 것이 지금 반도체 쪽에서 나타났다라는 아주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뭐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됐는데 엿을 매기면서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63%나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줬어요. 빅테크 주식들도 굉장히 크게 올라가면서 애플 1%, 아마존 2.06, 마이크로소프트 0.1, 알파벳 1.9, 페이스북 1.1 이렇게 올랐고요. 인텔 같은 경우는 지금 국방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인텔 파운드리가 확장이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미국의 첨단 기술은 다 어디서 왔어요? 인트라망도 어디서 왔어요? 국방부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일단 이건 뭐 있는 것 같은 보이는데 그래서 그 파운드리를 지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나 올랐고요. 그다음 퀄컴 1.4,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1,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3.3, AMD 3.9, 엔비디아는 무려 5.5% 가까이 올랐습니다. 테슬라도 3.8%나 올랐고요. 넷플릭스 1.1% 올라가면서 아주 고공행진을 했고 델타 항공도 2.8%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컨택 일부도 좀 반등을 했다라는 거가 아주 재미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델타로 인해서 테이퍼링 늦춰질 것 같은데 백신으로 인해서 그건 해결될 것 같아 하는 성장 둔화에 대한 생각과 성장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어우러지는 놀랄만한 웃기는 짬뽕 장세가 오늘 미국 시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경제 지표들 한번 살펴보죠. 시카고 연방 준비은행 7월 전미활동 지수 0.53% 나왔는데 전달에 마이너스 0.01보다는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경제 지표들 일부는 좋게 나왔고요. 전미부동산협회가 하는 7월 기존주택 판매는 연율 2.0% 증가한 연율 599만 채를 기록했습니다. IHS 마켓은 구매관리자 지수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61.15, 전월 63m부터 하락했고요. 8월 서비스업 PMI는 55.15,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기준은 얼마? 50입니다. 그리고 유가가 폭등했어요. 유가가 진짜 많이 올랐는데 지금 WTI 기준으로 유가가 5% 가까이 올라서 5% 정도 올라가지고 65달러로 63이었죠. 상당히 급등을 했고요. 저는 이거는 중국의 코로나 발생 영명을 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계속 오히려 유가는 중국의 활동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봤는데 이 부분들이 유가 폭등세로 나타났다. 그리고 달러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0.5% 수준의 하락을 보여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달러의 하락은 어떤 부분에서 반영이 됐냐면, 유로존의 8월 합성 구매관리자 지수가 59.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분기도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분데스방크가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오랜만에
유로화가 큰 폭 강세 시현했고 달러가 약세를 시현했는데 원화는 그 달러 약세만큼의 강세를 보여주지는 못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이 원화 강세 쪽으로 돌아서 1170원이 깨진 1169원으로 원화가 강세 환율이 내려가면서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지금 그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텐트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어떤 주체는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 봐요. 델타로. 네, 채권이요. 채권은 또 강세. 10년물은 또다시 금리가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 상승한 1.253% 10년물 금리가 기록을 하면서 채권 시장은 또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코인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비트코인이 5만 불까지 갔다가 49,589불이고요. 페이팔이 미국에 이어서 영국에서도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하면서 이것이 그 비트코인의 부스팅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조금 영향을 전 분명히 미쳤다고 보는데, 인민은행의 이강 총재 발언인데요. 이 하나금투의 김경환 애널이 브리핑을 해주었습니다. 23일 금융기관 통화 대출 추세 평가 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를 고려해 대출 실물 경제 지원을 강화하겠다. 중소 영세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 대출 총량 안정적인 성장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들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건 대출 총량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즉 돈을 좀 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무조건 옛날처럼 무조건 자 받아라 하고 하늘에서 돈 뿌리듯이 뿌리지 않고 정확하게 꼽아서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 영세기업, 그 다음에 실물경제 지원, 여기에다가 돈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완화적 기조로 넘어간다라는 얘기를 해줬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고 한국 시장에도 미치는 영향이 꽤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고객예탁금은 또다시 70조 부근에서 계속 있는 상황이고요. 자, 한국은 어제 먼저 조금 반등을 했는데 오늘의 미국 반등을 어느 정도 오늘 시장에서 소화할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뻔한 좋은 장에서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냥 저희가 그동안 읽어왔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네. 차트 준비했는데 차트 말씀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제 중국 관련해서 자 말씀드리면 자 보시면 제일 위에 쪽에 있는 점을 찍은 선이 사회 융자 총액이에요. 지금 보시면 그 밑에는 M2 통화량이에요. 그리고 또 얇은 선은 은행권 자산이에요. 자 최근에 보세요. 얘네들이 선제적으로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이죠? 제가 조금 비켜야 돼. 이렇게 반대로 비켜야 돼. 네, 보이시죠?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얘네는 뭐를 했냐면 과도하게 과열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음모론으로 양토깎이 당한다 일본처럼 그런 거 없애려고 사전에 좀 누른 게 있어요. 그동안에 워낙 남들보다 좋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더 부스팅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상반기 내내 눌렀어요. 예, 작년 연말부터 눌렀죠. 이게 지금 보여지죠? 사회 융자 총액, 그 다음에 M2 통화량. 굉장히 중요하죠. 이 통화량이 어떻게 되는지 중요한데 눌렀잖아요. 근데 이거를 뒤집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강 총재 입으로 우리가 들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중국 증시, 우리 권시가 매일같이 이제 좀 뭔가 할 것 같아요. 이제 완화하지 않을까요? 금리를 내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금리 내리는 것까지는 안 하지만 통화량 증가를 일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 총재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국 증시가 어제 이렇게 세게 붙었던 것, 2% 3% 가까운 수준의 상승을 했던 것은 이 부분을 일단 반영한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금일은 이미 어제 반영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가로 반영할 건지, 그리고 기조적으로 갈 건지 좀 관찰을 해야 될 것 같고, 기조적으로 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고, 그렇다면 한국에 또 상당히 유리한 흐름들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치고 2부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